네, 안녕하세요. 최강인입니다. 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언리얼 엔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어, 전체적인 엔진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시간에 했었고요. 게임 체인저 언리얼 엔진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에는 언리얼 엔진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 각 파트별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파트는 이펙터입니다. 네, 그 이펙터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이런 것들 만드는 사람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뭐 쭉 검색해 보시면 뭐 많이들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그 따로 이펙터가 뭐다라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크게 2D 이펙트하고 3D 이펙트가 좀 달라서 그거는 구분해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2D 이펙트는 스프라이트로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되죠. 스프라이트라는 것은 어, 뭐 이런 식의 요런 것들입니다. 요런 것들. 이미지 한 장에다가 그 동작이 연속해서 나오는 그 프레임을 다 만들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2D 이펙트는 이걸로 만드는 거고 스프라이트로 만드는 애니메이션 2D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D 이펙트는 근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예전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거의 파티클이라는 걸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티클이 뭐냐? 파티클 이펙트라고 한번 쳐볼게요. 좀 사이즈를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티클이라는 게 이 3D에서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지 투명한 어, 투명이 적용돼 있는 어, 그 그러니까 알파죠. 그 반투명이나 투명이 적용이 되는 그런 어, 그 이미지 한 장짜리가 여러 장이 동시에 생성되는 겁니다. 시간을 차이를 두고 분수처럼 막 솟아나는 것들 있죠. 잠깐 한번 어디 구경해서 찾아. 네, 이건 조금 복잡한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 요런 그 하나하나의 그 점들이 다 이미지 한 장짜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3D로 막 생성되는 거예요. 요런 걸 다양하게 이제 조합을 해서 이펙트를 만드는데 거의 모든 3D 이펙트는 파티클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맥스든 뭐 블렌드든 거의 모든 3D 프로그램은 이 파티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어, 입자들이 바닥으로 쏟아지죠. 네. 근데 요 입자 하나하나에 이미지가 한 장씩 한 장씩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이미지를 그려 넣어주고 걔네들이 그 변화를 가지면서 어떤 룰을 줍니다. 퍼져나가든지 아니면 속도 자유낙하를 하든지 아니면 솟아나든지 랜덤하게 나오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조절해서 이펙트를 만들죠. 그래서 3D 이펙트는 거의 이 파티클로 만든다고 보셔도 물론 뭐 다른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펙트가 파티클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 2D 이 차이를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2D 이펙트는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셔야 돼요. 드로잉이나 페인팅이 되셔야 되는데 3D는 그 드로잉이나 페인팅 능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그 목적이 우리 그 직업 교육 받으시는 학생들 때문에 수강생들 때문에 에, 그
보조로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서 대체로 그 처음 그래픽 분야나 컨텐츠 분야에 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그 진로입니다. 자기가 어떤 방향의 재능이 있고 본인이 어떤 방향의 직업군을 선택을 해서 그 직업군에 맞춰서 기술을 습득을 하고 그 테크트리를 구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하고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제일 많이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이펙트 직군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완벽한 룰은 아니겠지만 대체로 드로잉이나 페인팅, 포토샵으로 그림 그리는 것에 자신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2D가 가능하지만 2D 이펙트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2D 이펙트는 권하지를 제가 않습니다. 물론 이펙트에 들어가는 그림들이 꽤 단순해요. 불꽃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원화를 하시는 분들처럼 인체나 이런 복잡한 것 같이 공부를 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드로잉과 페인팅이 원활하게 이렇게 필력이 없으면은 그림이 그만큼 잘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되시는 분들은 2D가 가능할 것이고 그림이 조금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3D 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D 쪽은 또 다른 감각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3D 툴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입체적인 사고를 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체적인 사고라고 할 때는 쉽게 그 전개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전개도 같은 것 공부해 보면은 정면, 측면, 또 바닥, 또 탑뷰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바라보고 물체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공간 감각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유난히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3D 울렁증 이런 거 호소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 분야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툴도 3D 툴이 2D 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하고 좀 더 다루기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단순한 포토샵을 활용해서 그냥 단순한 색칠을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런 정도인데 3D 툴을 다룰 수 있고 나아가서 좀 더 한다면은 간단한 스크립팅, 언리얼 엔진으로 치자면은 블루프린트가 될 것이고요. 유니티로 한다면 C샵이 되겠죠. 엔진 프로그램 수준의 또 물리 수준의 그런 고급 난이도 있는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간단한 그 구문을 활용해서 스크립팅 정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면은 이펙터를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경력자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 너무 붐비지는 않은 그런 직업 영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이 게임 컨텐츠 분야에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파트입니다. 이 이펙트 분야가 그렇게 경력자들이 많이 붐비지 않는 그 이유를 제가 하나 들어보자면요. 모델러나 애니메이터나 타 분야에 비해서 이 이펙트는 엔진에 들어가서 완전히 조립이 되기 때문에 3D 맥스나 이런 3D 그래픽 툴에서 완성을 해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지금은 조금 여건이 다르긴 합니다. 그 유니티나 그 언리얼 엔진도 파티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유니티 그 에디터를 써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특히 그 언리얼 엔진은 그 파티클 시스템이 이 좋은 게 있습니다. 이름이 캐스케이드죠. 좀 이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런 툴들로 에디터로 이제 잘 만들 수 있죠.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언리얼 엔진의 블루프린트 스크립팅, 그러니까 비주얼 스크립팅 시스템은 C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요. 쉽다라는 것이 어, 아티스트들한테는 특히나 그게 접근이 조금 편리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프로그래머들이 대체로 쓰는 게 텍스트로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언어로 글자를 쳐서 하는데, 이 아티스트들은 주로 그림으로 시각적인 걸로 표현을 하고 또 받아들이고 기억을 하고 사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블루프린트라는 것이 비주얼 스크립팅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 같이 그런 그림을 갖다 놓고 그림 형태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시각물을 다루는 아티스트들에게는 기억도 좋고 인지도 빨라지고 흐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소위 테크니컬 아티스트라고 하는 영역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비교적 이 이펙트 분야가 조금 그 구직 시장에서 어, 붐비지 않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이 이펙트를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하고 같이 일해보지 않으면 경력을 쌓을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언리얼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이 좀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의 일이니까, 최근이라고 해서 뭐 수개월 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언리얼 엔진 4가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저희 국내에서는 그 유니티가 많이 유니티로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유니티에서는 C 샵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는 한 그 이펙트의 결과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력자가 많이 양산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언리얼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은 대작들이 많고 또 그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하신다면은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권해 봅니다. 자, 이제 서로는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펙터가 되기 위해서 이펙트를 공부하는 과정이 언리얼 엔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언리얼 엔진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어, Getting Started with UE4 이라는 제목이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데 이 목록들 중에서 어,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Introduction to Cascade라는 게 있습니다. 이 Cascade라는 것이 언리얼 엔진의 파티클 편집 시스템입니다. 편집 에디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Introduction to Materials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모든 이미지를 재질로, 머터리얼로 다루는 예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부분이 블루프린트 에센셜. 요거는 언어로 치면 구문입니다. 구문, 문법이죠. 블루프린트가 비주얼 스크립팅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프린트 킥샷, 요거는 간단한 예제들입니다. 요걸 활용해서 이렇게 해보시는 건데, 어, 공식 사이트를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뭐 영어라서 좀 접근이 처음에는 어렵게 보이시지만, 들어가서 이렇게 한글 자동 번역을 쓰시면, 지금 요즘은 구글 번역이 좋습니다.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잘 되어 나오고 있고, 이 튜토리얼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 언어를 다 정제되게 쓰시기 때문에 자동 번역이 잘 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 그 튜토리얼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따라하면 웬만한 건 다 되기 때문에 크게 영어로 나오는 거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그 언어 설정을 바꿔놓고 자동 번역을 틀어놓고 보시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오피셜 채널을 이용하는 거의 장점은 정리가 잘 돼 있고 체계화돼 있고 시리즈가 마무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보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끊어진다는 말이 동영상이 끊어진다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될 내용이 중간에 가다가 떡 스탑해버리고 다음 편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없는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정리가 잘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를 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아, 머터리얼을 먼저 하십시오. 이미지를 다루는 모든 그 훈련 과정은 이미지를 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다루는 게 여기 머터리얼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원시 이미지는 텍스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뭐 JPG, TGA, PNG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GIF도 모르겠어요. 안 해봤는데 웬만한 그래픽 포맷을 다 지원을 합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온 것은 기본적으로 텍스처라고 합니다. 텍스처. 텍스처가 이미지, 비트맵 이미지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어떤 그 재질감을 낼 수 있는 머터리얼로 만들어 쓰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다루는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기 전에 다시 빠져나올게요. Hello and welcome. Over the next few videos, we are going to be 네, 여기 그 다음 부분이 제가 순서를 설명을 드리니까 들어가서 보는 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캐스케이드입니다. 이 파티클로 하는 이펙트죠. 여기를 보시고 그 다음 블루프린트 에센셜을 하시고 퀵샷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퀵샷은 이펙트용만 있는 건 아니고 블루프린트를 학습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프린트를 활용하지 않아도 이펙트를 어느 정도 선까지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이해하시려면은 제 채널에서요, C 최강인이죠. 제 채널에 가시면 여기 밑에 요 이펙트 과정이 있습니다. 이펙트 과정이 있는데 요 파티클 캐스케이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가 요 동영상이 맥스에서 빌보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빌보드라는 것은 영문으로 광고판이죠. 그런데 이제 광고판인데 맥스에서 간단한 메쉬, 그러니까 3D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갖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요렇게 메쉬에다가 그 파티클이나 이런 것들로 이펙트를 추가해서 조합해서 만든 경우입니다. 요거 이게 마법진 같은 것도 그 한 장짜리 메쉬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입혀서 애니메이션 해서 갖고 와서 만든 건데요. 요거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제작 과정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맥스하고 포토샵하고 언리얼 캐스케이드를 조합해서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언리얼 엔진 4로 작업한 거니까 요대로 한번 따라 해보셔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펙트 자체 디자인은 그렇게 뭐 좀 촌스럽죠. 제가 봐도 뭐 그래서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이쁘지는 않지만 빌보드하고 포토샵하고 그 다음에 언리얼의 캐스케이드를 같이 조합해서 활용하는 워크플로우를 이해하시는 데는 좋은 예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그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그 이펙트 편집기인데요. 이 나이아가라는 UE4 초기에는 없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발전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차이점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기존의 캐스케이드는 파티클을 중심으로 해서 파티클에다가 파티클을 조합해 가지고 이펙트를 만드는 반면 그 파티클을 파티클의 각 요소나 프로퍼티나 요소들을 커브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수치들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커브는 타임라인이 있죠. 타임라인인데 커브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블루프린트에서 각 파라미터들을 조정할 수는 있는데, 이 나이아가라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파티클을 실는, 파티클을 타임라인에 가져와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이 타임라인과 블루프린트에다가 파티클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펙트를 기본적으로 커브 타임라인이죠. 커브를 쓰고 블루프린트로 프로그램을 한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커브를 안 쓰거나 프로그램을 블루프린트 스크립팅을 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그 이펙트들은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블루프린트로 제어를 해야 될 경우도 많고, 뭐 다른 그 액터에서 이 파티클들을 컨트롤 하기도 하는데, 이 나이아가라는 기본적으로 이 파티클 시스템 자체를 하나의 액터 클래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저도 아직은 나이아가라를 많이 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문서를 봤을 때는 그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나이아가라가 지금 예제들이나 튜토리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 나이아가라가 지금 아직까지 개발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결된 버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쫓아가야 되니까, 가다 보면 예제나 뭐 튜토리얼들이 중간에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지금 나오는 거하고 좀 틀린다든지 그런 시간차가 좀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공부하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하나씩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파트를. 먼저 그 머터리얼이죠. 여기 보시면은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베이직 머터리얼 이렇게 쭉 나가죠. 머터리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요 다이나믹 머터리얼 인스턴스, 요거는 이제 머터리얼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파라메타를 외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경우. 즉 뭐 어떤 그 플레이어가 와서 플레이어의 행동에 반응한다든지 충돌에 반응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그죠?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는 것들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아직 만약에 3D 툴에서 그 노멀 맵이나 이런 거를 모르실 경우에 여기 파란색이 노멀 맵이죠. 이런 맵의 역할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단 그 3D를 공부를 안 하면은 이 머터리얼을 잘 모르니까 3D 맥스 과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복잡한 모델링이나 기타 등등의 기술들 말고 그 머터리얼 위주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들이 그 알파, 그러니까 투명도를 조절하는 맵의 역할, 그 다음에 노멀 맵, 그 노멀 맵을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만 제가 동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맵이 그 언리얼 엔진에서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머터리얼을 다루는 동영상을 하게 되면은 노멀 맵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학생들을 제가 가르칠 때는 꼭 그 노멀 맵을 중요해서 가르치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고요. 노멀 맵은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모르신다면은 넘어가세요. 그 이야기 그거 붙들고 이거 있다 보면 이거 다 못합니다. 노멀 맵 넘어가시고, 알파 맵은 투명도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생긴 이미지를 두 장을 겹쳐서 한 장에는 블랙 화이트로 그림을 그리면은 블랙 부분은 투명 처리가 되고 화이트 부분은 같이 적용된 이미지에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반투명을 하려 그러면 회색을 칠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의 값에 따라서 투명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화이트는 완전 투명, 그 다음에 블랙은 완전 투명, 화이트는 반대네요. 화이트로 칠해진 곳은 이미지가 완전히 나오는 것이고, 블랙이 칠해진 곳은 이미지가 완전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레이로 칠해진 곳은 반투명, 그 중간값은 그 중간값만큼 나오겠죠. 자, 돌아가서 머티리얼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들어가 보시면은 The next one's called bits, so you can see that's just some shrapnel. 요 튜토리얼은 4.8 버전의 기준이 돼 있거든요. 사용한 버전이.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하시는 버전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 붙들고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걸 이해한다는 선 정도에서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메쉬, 그 다음에 애님 트레일 에미터, 네, 뭐 이 정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LOD,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거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전이 틀려서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거를 다행히 찾아서 골라서 넣어주시면 괜찮은데,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100%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그 툴에 이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거 안 쓰시고 나이아가라를 결국 쓰시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블루프린트 에센셜. 네, 요거는 그 이 블루프린트는 그 블루프린트가 스크립트라고 해서 이 기존 하이랭귀지 고급 언어들이 하는 것을 못한다고 볼 필요가 없으세요.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그 객체 지향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다 있습니다. 구조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가 갖고 있는 웬만한 거를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배울 수 있지요. 뭐 배열력이 있고요, 루프문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가 갖고 있는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 프로그래밍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언어를 다루어 보기는 했는데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C는 건드려 보지도 않았고요. 제가 HTML이나 웹 관련된 스크립팅은 태그 언어들은 이렇게 다 해보고, 랭귀지라고 할 수 있는 건 PHP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객체 지향은 프로그래밍을 못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프린트를 다루면서 클래스도 이해하게 되고, 객체 지향도 이해하게 되고, 배열도 이해하게 되고, 구조체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 만큼 저 같은 사람도 쉽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그 블루프린트의 장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들 하는 게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은 일단 요걸 손을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거에 묶여 가지고 이펙트를 중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블루프린트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이펙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 이펙트들은 블루프린트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루프린트나 언어가 어렵게 느껴진다, 이거 이해가 하기가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조금 놔두세요. 엔진이 좀 익숙해지고 3D가 눈에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시면은 될 수가 있습니다. 덜 그 익숙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언어를 프로그래밍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나야가라를 다루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야가라는 기본적으로 이 블루프린트를 접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베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블루프린트를 쓰지 않으면은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이펙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연습하는데 언어가 안 될 때는 조금 뒤로 밀어 놓는 게 현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디터와 엔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눈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도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영원히 안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잠깐 뒤로 밀어놨다가 좀 다른 것들을 보고 눈에 익숙해지고 난 뒤에 와서 하시게 되면은 좀 넘어가기 쉬운 그런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기본 구문들이고요. 이런 구문들을 활용해서 간단한 예제들을 좀 해보면은 응용이 가능해지겠죠. 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고 뭐 강의를 듣고 그런 게 아니라 부딪혀서 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따라서 하다 보면은 되게 돼 있어요. Everyone and welcome in this video. 여기 보시면은 볼게요. 트리거블 라이트, 불 껐다 켰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템 집어 드는 것, 그 다음에 탄도, 총알 쏘는 것, 그 다음에 피지객터, 요거는 빼셔도 됩니다. 이 피지객터라는 거는 캐릭터가 물리력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받는 경우죠. 예를 들면 캐릭터가 물리력이 적용이 안 돼 있으면은 걸어갈 때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물리력이 적용돼 있으면은 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적당한 사례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걸을 때 캐릭터는 그냥 이렇게 뻣뻣하게 걷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그런데 이게 물리력을 적용해는 팔에 물리력이 적용돼 있으면은 이렇게 해야 잘 보이려나요? 손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겠죠. 뭐 조절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피지객타 부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블루프린트 커뮤니케이션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제는 그렇게 어려운 예제는 아닌데 그 레벨 블루프린트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예제는 아닌데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좀 더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다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procedural 컨텐츠 요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changing things over time, 예, 이거 타임라인에 대한 건 이해하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펙트 같은 것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라든지 시간이 뭐 지연된다라든지 시간에 따라서 발생해야 되는 게 많이 있겠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타임라인을 쓰는 경우하고 캐스케이드 안에 있는 타임라인하고 두 가지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는 지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타임라인은 블루프린트 전체에서 쓰는 것입니다. 뭐 쓰는 방법은 비슷하겠지만 시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값을 가지는 두 개를 어떻게 응용해 쓰는지는 들어가서 나야가를 아직 보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인터랙션 요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모어 블루프린트 커뮤니케이션 요거가 그 블루프린트 커뮤니케이션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다루겠지만 그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만 써야 된다 그런 규칙이 아니고요. 편리성, 그 다음에 최적화, 데이터를 전략하고 속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더 유용하냐를 따지는 거죠. 더 적합하냐.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경우는 이거 써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꼭 그 해당되는 통신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블루프린트 커뮤니케이션은 조금 어려우면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셨다가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할 경우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그 이펙트의 비중이 이펙트 프로그래밍을 하는 분이 옆에서 같이 일을 하면 그 역할을 안 해도 되겠지만 간단한 스크립팅으로 이펙트의 그 발생을 제어하는 정도면은 괜찮은데 다른 것들과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아마 그 이펙트 프로그래머가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해주겠죠. 근데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블루프린트를 통신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개 회사에 그 가시게 되면 이 프로그래머들이 있죠. 이펙트만 전담으로 하는 프로그래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협력해서 일을 하면 되니까 뭐 이펙트가 이런 블루프린트 통신에 대해서 최저가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구현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조립을 해서 구현해서 이런 아이디어고 이렇게 작동하는 이펙트다라고 보여주게 되면은 프로그래머들이 그것을 최적화한다든지 아니면 통신 방법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프로그래머들이 해줄 영역이라고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아 블루프린트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다양한 블루프린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인터랙션은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D 위짓 요거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랜덤 스트림 이런 것도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빼야 될 거는 요거 피직 액터 정도고요. 커뮤니케이션은 보고 어려우면 넘어가셔도 되는 그 정도 라고 보겠습니다. 자, 거꾸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Hey, everyone. 블루프린트는 제가 따로 한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유가 되는 대로 수업 중에는 제가 진행을 하지만 여기 동영상으로 다루기에는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루게 되면은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그 훈련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잘 만들어진 이제 구글링이나 뭐 유튜브 채널들을 검색을 해 보셔서 잘 만들어진 이펙트들을 가지고 따라서 만들어 보시는 게 훈련이 되겠는데요. 처음에는 언리얼로 만들어진 이펙트들 따라하기 튜토리얼들이 있으면 그걸 연습해 보시고 그 뒤에는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면은 튜토리얼이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동영상들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단계가 되시면 자기가 그 이펙트 스타일들이 좀 있죠. 뭐 캐주얼풍의 이펙트들도 있고 실사풍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그런 거나 회사의 성격이나 프로젝트 가고 싶어하는 프로젝트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준비하실 수가 응용을 해서 그 기획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펙트 과정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레벨 에디팅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볼까 합니다. 글쎄요, 국내 게임 개발되는 게임들이 레벨 에디팅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세가 변해가고 있고 꼭 그를 다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제 생각을 조금 견해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최근에 그 펄어비스 신작 게임 3개가 드랍됐다는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깊게 생각해 본 건 아니고요. 국내 개발 업체들이 많이 대형화되고 또 기술들도 많이 좋아졌지만은 글쎄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 창작 컨텐츠들을 생산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발전했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볼 때는 글쎄요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이 좀 있는데 최근에 이 프로비스 프로젝트가 드랍된 3건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좀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 레벨 에디팅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기 중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가르치는데 이제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매주 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다음 시간에는 레벨 에디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